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뉴 글로벌 오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놓고 한상구 정치부장의 투시경. 뭐 딴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시진핑, 푸틴, 모디, 중국, 러시아, 인도의 만남이 화제를 많이 모았죠.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텐진 선언이라는 걸 내놨어요. 선언문은 통상적으로 되게 어차피 외교관들이 하는 말 자체가 한 3쿠션 먹고 들어야지 본뜻이 전해지는 말이기도 한데 심지어 그거를 문장으로 써놓는다. 그러면은 온갖 아름다운 말들만 써놔요. 그래서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은 그냥 당연한 말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의 행간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진짜 속뜻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그 속뜻에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보려면은 다시 이제 기사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뉴 글로벌 오더.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그동안 원래 냉전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게 1990년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됐고 그러면서 미국 독주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근데 미국이 독주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일이 벌어졌죠. 하나는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가 벌어지죠. 이걸 기점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국을 상대할 나라가 없는데 갑자기 테러와의 전쟁,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총불을 돌린 거죠. 근데 이놈의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전쟁이야. 이러면서 이제 개고생하고 힘도 좀 빠지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2008년 리먼 사태가 생기죠. 금융위기가 생기고, 금융위기는 물론 우리는 금융위기를 사실은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그 당시로서는 우리도 힘들고 경제 지표도 많이 나빠지고 하긴 했었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넘어갔고, 제일 세게 맞은 거는 시작도 미국이었고 그리고 제일 세게 맞은 것도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2001년과 2008년 이 두 개의 일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힘이 빠졌죠. 힘이 빠지는 와중에 미국은 힘이 빠지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했다는데 피해를 거의 안 봤다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얘네 셋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얘네 셋의 볼륨은 더 커진 거예요. 이제 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싸구려 물건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싸구려 서비스와 중국의 싸구려 물건들이 이제 미국으로 마구마구 더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얘들이 어느 정도 힘이 됐고, 미국이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중국은 한 100년 후에나 우리한테 대적할 거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웬걸 100년은커녕 5년 만에 우리 맞수가 돼버렸네. 정신이 화들짝 드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중국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이미 몸집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옛날에 중국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이라는 게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이른바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관세 때린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살살 해주세요. 뭐 처분에 맡겨옵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하죠. 정면 승부를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냉전에 구축됐다. 오늘 동아일보 국내 신문을 제가 그동안 인용을 잘 안 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읽어드리려고. 냉전적 사고방식, 진영 대립, 강압적 행태에 반대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들이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미국을 겨냥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반미 기조를 바짝 세운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참고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이 지원을 해서 키우에서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젤렌스키가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와 한참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들끼리 이러고 모여서 이러고 얘기하면은 뭐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유라시아의 새로운 안보 토대를 만들자라는 푸틴의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의 3대 축이죠. 사실 여기 러시아, 인도, 중국 하고 나면 유라시아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 국토로 따지면 또 인구로 따져도 몇 퍼센트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이쪽에 이제 또 미국이랑 보조를 맞추고 있는
우리나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국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유라시아 전체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셋이서 손잡았다 그러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얘네 셋이서 손잡는 걸 보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강투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렸던 이름이 키신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리버스 키신저 전략이라는 말로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 키신저 전략이에요. 키신저가 했던 게 뭡니까? 키신저가 했던 게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 분쟁을 잇고 싸움을 하고 있네? 옳거니 그러고는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제 냉전이 한참이었단 말이에요. 1970년에. 냉전이 한참이었는데, 니네가 지금 싸우고 있어? 잘 됐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고 닉슨이 중국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친구하자. 그러고는 러시아로서는 외교적으로 크게 한 방 먹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하고 한편 먹는 듯한 모양새를 딱 만드는. 이게 이제 닉슨이 사실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진 사임을 하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그래서 닉슨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실패한 대통령의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외교적인 역량으로 보면 닉슨이 참 대단했다. 이게 국민들한테는 닉슨이 그리고 얼굴만 봐도 그렇듯이 좀 약간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면 민주정치 시대의 미디어 정치에 맞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좀 음침하고 뭔가 음모를 꾸밀 것 같고 이런. 외교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외교는 잘했는데 그걸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보면 레이건이랑 닉슨이랑 하는 스타일이 비슷했는데, 레이건은 국민들한테 이걸 엄청 잘하죠. 닉슨은 그거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닉슨은 쫓겨났고 레이건은 3선을 얘기할 만큼 마지막까지도 인기를 얻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키신저가 짠판이었다. 이거를 지금 원래 미국이 이번에는 역 키신저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러시아가 벌리는데 여기서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대신에 내가 지금 중국 갈구고 있잖아. 네가 나랑 한 편 먹고 중국 좀 갈궈주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리버스 역 키신저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는 일단 틀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종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막 나간다 그래도 민주정치 국가잖아요. 국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라는 당사국이 또 유럽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빨 다 빠졌어도 유럽은 유럽인지라 얘들을 어느 정도는 달래줘야 되는데 그 최소한의 달래는 거마저 푸틴이 거부해버리니까 이제 트럼프로서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됐던 것이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우크라이나 이거 한번 하면은 알아서 깨갱깽깽 그럴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거는 우크라이나를 막 들어가면은 한 번에 그냥 우다다다다 쳐들어가면은 젤렌스키가 겁먹고는 쫄아가지고는 바로 외국으로 톡 껴서 뭐 거기서 마이크나 잡고 떠들 줄 알았더니만은 얘가 안 토끼고 나 키우 있지롱, 나 여기 있으니까 용용 죽겠지, 나 잡아봐라 이러고 SNS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네. 여기서 판이 일단 계산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게 코미디어 출신의 삼류에다가 정치 지도자 자격도 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이놈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배짱을 부리네. 그러고 그러면은 배짱 부려, 알았어 혼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부패로 만연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싸워? 그래서 오히려 전선이 밀려버렸네. 알고 봤더니 부패로 만연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등 떠밀려 나온 러시아 군대가 당나라 군대였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